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줄기차게 추진하는 대북정책, 대내정책, 그리고 외교 이런 것을 종합을 하면은 하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관계에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김정은 정권에 유리한 정책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관계는 그 본질이 이렇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챔피언이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챔피언이냐를 놓고 다투는 게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양식,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살 거냐, 자유민주 체제로 살 거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전쟁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보다도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방향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국정교과서, 이 사회 부분입니다. 사회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 대한민국 수립은 국가 수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이죠. 그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수립되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때부터 탄생했습니다. 국적법에서. 동시에 어떤 국가는 반드시 국제적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는 완벽한 민주적 방식의 국가 수립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 앞에 있었던 국회 수립과 아울러 이 국가 수립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해야 되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이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과학에도 맞지 않고 학문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는 반대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에 맞추어 간 거죠. 이 권력자가 역사 해석을 좌지우지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심해지면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역사는 역사 그대로 두어야지, 역사를 바로잡는다든지 역사를 바로 세운다든지 역사를 다시 쓴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독재 국가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주로 1인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그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역사 조작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역사 조작입니다. 왜곡 정도가 아니죠.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의 모범생은 북한이죠. 김일성이가 1945년 9월에 소련군 장교 복장을 하고 소련군의 경호를 받으면서 원산항에 상륙했는데, 북한은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선언되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혁명 역사 조작과 버금가는
역사 조작이라고 아마 규탄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또 했느냐 하면은 북한은 한반도 평화 위협이라는 이 대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극악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 체제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유신 독재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5.16을 설명을 하면서 종전의 교과서는 정부가, 이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가 4.19 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 이것은 완전히 왜곡입니다.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감군 계획을 축소한 건 사실입니다.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감군을. 거기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한 100분의 1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군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러다가는 공산화 되겠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되는데 벌써 공산주의자들이 민주화의 틈을 타서 노골적으로 데모를 하고 횃불 시위를 하고 판문점으로 가서 북한과 평화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쟁을 해가지고 피를 흘린 국군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것은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였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의 5.16 때의 우리 군 장교들의 수준은 정치인보다도 공무원보다도 외교관보다도 높았습니다. 약 6만 명의 국군 장교단 중에서 한 10% 이상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포병술도 배우고 보병술도 배우고 화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법률, 행정, 큰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웠던 선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더구나 분열되어 있었어요. 신구파가 분열돼 가지고 이 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회에 시위대가 막 난입하고 하는 이런 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5.16 난 당일날 미군 정보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 60%가 올 것이 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에 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조차도 올 것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 1년 동안 그 군사 정권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학생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불만을 품었다 하면은 자기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구실로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기자들도 군인들 만나면은 왜 당신들 가만히 있느냐, 왜 안 나오느냐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국민이 군대를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5천 명도 안 되는 혁명군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 60만 대군이 그 사실을 묵인을 했습니다.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압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 반란군이라면 60만 대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민심과 군심이 이미 당시에 장면 정부를 버렸다는 것이죠. 더구나 장면 국무총리는 쿠데타가 나자 3일 동안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연락 두절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장면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출동한 게 국군이어서 다행이지, 만약 북한 공산군이 들어왔는데 총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연락 두절이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이런 거는 싹 빼버리고 국군이 자기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족사적 정통성을 허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주변에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청와대나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람들의 공적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역할을 빼버렸습니다. 뭐냐? 민주화, 촛불, 독립운동은 강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은 지옥처럼 살고 있고 우리는 천국 다음에 한국처럼 잘 살고 있다 하는 이런 감사를 보내야 할 건국의 영웅들에게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만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낸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남침을 겪고도 항복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 군과 대적해가지고 이 나라를 절망적 상황에서 지켜낸 국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건국과 호국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뜻이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된 데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6.25 때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싸운 국군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 여름에 유엔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내전이라고 하면은 북한군과 국군이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전이니까 가해자가 없습니다. 남침이라고 해야 가해자가 있고 그게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침략자로 규정한 이유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대통령이나 모든 국민은 두 역사관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자랑스러운 건국이었다. 왜냐?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유엔의 공인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다. 두 번째, 6.25 남침에 맞서 국민들이 유엔군과 손잡고 공산 침략을 저지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또 지켜냈다. 하는 두 가지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두 역사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7년 동안 맨 앞자리에 있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 실질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는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식사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심각한 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어떤 집안의 종손이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 안 지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가장 쉽게 파괴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였다. 그래서 생일이 없다. 라는 사실을 그 구성원들한테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교육하면은 그런 나라는 영혼이 망가져 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국가적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끌려가다가는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그르치려 할 때 그게 따라가지 말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잡아 주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면은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의 주권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입니다. 감사합니다.